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몇 년 전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1980년대를 지나온 야구 팬들에게 해태 타이거즈 6글자는 잊혀지지 않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이름 아닌가 합니다. 검은색 하의에 빨간색 상의, 우리 편에겐 함성과 환희, 상대편에겐 공포와 한편으론 경외의 대상이었던 해태 타이거즈. 그 해태 타이거즈 왕조를 열어젖힌 영원한 4번 타자, 영원한 홈런왕.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누군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 호남인에서 만나볼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봉혜입니다.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72입니다. 72. 네. 근데도 뭐랄까 이렇게 홈런왕 포스 그런 게 딱 이렇게 그냥 뿜뿜 나오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 그 운동선수의 그 길을 계속 걸어서 그런지 몸 관리하는 것을 조금 잘 압니다. 그래서 조금 젊게 살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태 타이거즈 뭐 말 그대로 전설, 한국 야구사에서 잊혀지지 않을 이름인데 그 시절에 어떠셨나요? 1982년도 프로야구가 원년이었는데 호남 야구가 역사가 그렇게 서울이나 경북 쪽보다는 좀 깊지가 않아서 선수층이 얕았어요, 조금. 프로야구를 만드는데 선수가 수급이 안 돼가지고 불과 15명 가지고 프로야구를 창단할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 경기를 시즌을 어떻게 소화를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 경기 중간마다 그 외부로부터 선수들 수급을 해가면서 경기를 이해했었는데 심지어는 이제 투수가 부족하니까 3루를 보던 김상환 선수가 자꾸 선발로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원년에 10승을 하면서 3할을 치는 타자가 됐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한두 명만 선수가 부상을 당해도 게임을 못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었는데, 그래도 호남에 대한 애착심 그리고 우리 선수들에 대한 끈끈한 그 팀워크, 잘 뭉쳤던 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구 얘기는 조금 뒤에 더 하고, 고향이 전주신데 네. 11남매시라고요? 꽤 많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도 한 분이고 어머니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11남매 중에는 몇 번째신가요? 제가 이제 제 위로 5분이 있고 제 아래로 5이 있습니다. 7남 4녀이기 때문에 아들 하나 운동하는데 뭐 운동하냐 정도밖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좀 야구를 좀 시작하게 된 게 또 조금 웃깁니다, 사실은. 뭐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우리 형이 야구 선수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형은 이제 6학년이고 네. 집에 같이 가기 위해서 형을 운동 시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날은 이 형이 나오질 않아요. 운동은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교무실에서 네.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키가 좀 컸으니까 교무실에 키발 빗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선수들이 짜장면을 먹고 있어요. 야, 이거다. 저의 순간의 선택은 짜장면이었습니다. 나도 야구 선수가 되면 짜장면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때 그 짜장면이 한국 프로야구사의 전설의 4번 타자를 만들어낸 거네요. 그때 당시만 해도 60년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당히 그 기근에 시달릴 때입니다. 더군다나 식구가 11남매나 되고 웬만한 그 경제력 아니면은 끌고 가기가 힘든 가족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짜장면의 한 그릇의 위력이라는 것은 뭐 지금도 뭐 졸업식에 가면은 짜장면집 가지 않습니까? 그 짜장면의 위력이라는 것은 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짜장면 시키신 분은 한국 뭐 야구협회나 이런 데서 뭐 공로패 같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생 키워드 뭐 첫 번째로 당연하게 야구를 꼽아 주셨는데 네. 교수님에게 야구란 뭐 어떤 걸까요? 그 이제 물론 짜장면 먹고 싶어서 야구를 시작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수 시작을 해가지고 선수 은퇴할 때까지 후보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군산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상의를 한 끝에 네. 가서 해봐라. 아들 7이나 있는데 뭐 너 하나 군산 가서 야구하는데 뭐 일이겠냐면서 그냥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군산상고에서부터 본격적인 야구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군산상고 뭐 예전부터 뭐 역전의 명수, 역전의 군산상고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이런 게 나온 건가요? 실제 그 주역은 접니다. 아 교수님이 예, 제가 황금사자기를 갖다 4번에 거쳐서 우승까지 하게 됐는데 네. 4번에 거쳐서 전부 다 역전승을 하게 됩니다. 부산고등학교하고 황금사자기 결승전에서는 9회 말 투아웃에 4대 1로 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9회 말 투아웃에 5대 4로 이겨가지고 굿바이 게임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게 군산상고의 역전의 명수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동기가 됩니다. 진짜 뭐 말 그대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그렇습니다. 아닌 거네요. 네. 그 당시에 그 군산 시민이 11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5만이 환영 인파로 나왔어요. 환영 인파요? 뭐 카퍼레이드 같은 카프레드를 하는데 군산시가 술이 다 좀 뭐 바닥이 났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환영 파티가 대단했었는데 술집에 술이 다 동인할 정도로. 왜냐면은 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서울로 모든 것이 뭐 실업팀이고 뭐 어디고 다 서울에 있으니까 강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11만밖에 안 되는 군산에서 군산과 전국 고교 야구에서 우승을 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한 그 업적을 쌓은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꿈을 이뤘죠 우리가. 흔히 뭐 야구를 우리는 뭐 인생을 닮았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런 게 있나요? 근데? 그렇죠. 단 5분 앞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사거든요. 근데 그 9회 말에 4대 1에서 5대 4로 역전을 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군 복무 중에 국가대표로 뽑혔다. 네, 제가 2학년 마치고 군에 입대를 하게 됐죠. 네. 그래서 군에 가서 이제 그 훈련을 한참 받고 있는데 그 연병장에서 그 중대장으로부터 차출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본부로 출발을 하라고 그래서 네. 갔더니 국가대표 그러니까 11회 아시안 게임 야구 선수권대회 대표 선수를 지금 좀 조직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훈련소에서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국가대표로 합류한 그래서 명실공히 국가대표 3번 타자가 되죠. 아니 아시안 게임 야구 대표 나가야 되는데 김봉희 의원이 어디 가서 찾아보니까 군대가 있고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은 근데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정말 많은 경기에 참가를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11회 아시안 선수권대회인데 네. 그때 이제 홈런왕을 합니다. 아시안 선수권대회에서 홈런하고 필리핀과의 경기에서 한 이닝에 네. 홈런 2개를 기록합니다. 한 바퀴를 돈 한 건가요? 바퀴 돌면서 내가 또 들어가서 또 한 번 하고 한 이닝에 홈런 2개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군대 3년 근무 동안에 그 국가대표를 계속하면서 3번 타자에서 이제 4번 타자로 올라가죠. 77년도에 네. 결정적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가 니카라과 마나구아라는 수도에서 거기서 열립니다. 네. 그때 이제 미국하고 결승전이 붙었는데 거기서도 역전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저한테는 꿈 같은 얘기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과 동시에 홈런왕을 했죠. 그리고 니카라과 가서 우승을 해가지고 김포공항에서 서울시청 앞에까지 카프레이드를 한번 야구 선수가 카프레이드는 건 생전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그 국가대표 야구선 4번 타자로서 상당히 위력을 담당을 했죠. 국가대표 4번 타자 뭔가 좀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꿈입니다. 야구 선수로서. 그 당시에는. 네, 그 당시로는. 두 번째 인생 키워드로 프로의 길을 네. 꼽아 주셨네요. 입단한 첫해 홈런왕 하셨잖아요. 당연히 뭐 당연한 건가요? 목표가 저는 뭐 몇 년 동안을 갖다 홈런왕을 놓쳐본 적이 없었으니까 원년에 부러진 다리를 움켜쥐고 나가서 홈런도 쳤던 기억이 납니다. 부러진 다리를 움켜졌다. 예, 부산 경기에서 제가 홈에 들어다가 제가 슬라이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들어다가 엉덩이 갖고 다리에 금이 갑니다. 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리에 금이 쇠가지고 경기를 못 나가게 돼요. 한 보름인가 20일 있다가 트레이너 불러가지고 야 압박붕대로 감아봐. 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친 것이 홈런이었죠. 근데 그 홈런이 안 됐으면 안타만 쳤어도 못 뛰어서 아마 1루에서 아웃됐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뭐 홈런이라는 게 팔로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체랑 허리랑 그러면 다 있어야 되지. 근데 그냥 맘먹하면 때렸는데 그 홈런이 돼서 그다음부터 막 묻고 그냥 게임이 나가서 원년에 20대 홈런 쳐가지고 홈런왕이 되죠. 근데 83년도에 이제 혜태가 우승을 네. 했는데 전기리그 우승하고 뭐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요 그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기리그, 후기리그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한국 시리즈를 겨루게 됐는데 음. 전기리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승을 하고 네. 휴가 기간이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 안에 이제 올스타전이 벌어지고 그래서 하루 이틀인데 그 여수 지인한테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우리 가족하고 친구 가족하고 이제 뭐 차 2대로 해서 이렇게 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제가 이제 운전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몸이 좀 크다 보니까 창을 뚫고 나간 게 아니고 차 그 위에 뚜껑을 들여받고 유리를 깨요. 그래서 튀어나가진 않았어요. 김봉현 중태로 이제 나왔죠 그때. 엄청 많이 예, 온몸에 기부스를 다 했고요. 부서진 데가 좀 많아서 제가 그 3일 만에 깨가지고 거울 앞에 섰는데 온통 몸이 다 전부 다 붕대로 간 게 있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고 났다고. 그때서 알고 나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5일 만에 집에서 고기 좀 갖고 오라고 고기도 먹고 방망이도 좀 갖고 오라고 그래서 방망이 잡아보고 그러고 갖고 오라고 그래서 볼도 잡아보고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의사가 막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질색팔색을 하죠. 네, 그래서 열흘 만에 돌려봤어요. 이제 좀 힘있게. 돌아가요. 발목 같은데 이런 데서 좀 시큰거려서 그런데 그래서 20일 만에 네. 밤에 붕대 풀고 도망 나갔어요. 나와가지고 그냥 붕대가 뭐고 다 뜯고 좀 쩔룩거리면서 다니면서 34일 만에 공고를 했어요. 광주에서 첫 게임을 나가겠다. 근데 전주에서 MBC 총무하고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감독이 야 너 대타 한번 써봐라 그런 거예요. 그 대타 쳐가지고 병살타 치고 이제 끝났는데 그 다음에 광주에 들어가서 산미하고 쳤는데 이노봉 선수한테 홈런을 치면서 내가 내 생에 이런 홈런 나 다시 운동할 수 있다. 발짝발짝 뛰면서 다이아몬드를 한 바퀴 돌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렇게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해서 전신에 붕대 기부스하고 한 달 만에 그럼 한 달만 그러니까 김봉현이 좀 제대로 된 인간 마냥 막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만용이죠. 쓸데없는 용기로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뭐 외계인 뭐 이런 얘기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 코수염을 기르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 흉터 때문에 가지고 면도를 못해. 지금도 이 흉터가 좀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염을 못 갖고 코수염을 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코수염 4번 타자로 이제 변신하게 됐는데 그 코수염 때문에 어디 가서 행동도 못 하고 생활의 규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다 알아보니까 뭐 시골에 저기 무 하나 먹으러 가는 할머니도 자네 야구 선수 맞지 그래 버리니까 뭐 이거 가리고 다닐 수도 없고 얼굴 한복판에 수염 때문에 어디 가서 나쁜 짓은 못 하셨겠네요. 아주 정말 그 유명 연예인들 그 저 심정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때도 뭐 이렇게 야구 응원 떼창이라고 하는데 뭐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막 그런 게 있었나요? 광주 호남 사람에 대한 그 울분을 83년대 우승과 동시에 좀 풀어줬다고나 생각할까? 그 한이 목포의 눈물로 이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끝나면 목포의 눈물을 자동스럽게 관중들이 다 그 노래 끝나야 퇴장을 하고 이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목포의 눈물이 혜태의 무슨 어떤 단가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뭐 울분 한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야구가 그냥 단순히 야구가 아니고 혜태 타이거즈가 그냥 단순히 하나 구단이 아니고 뭐 그랬. 그 5.18이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부상자도 보게 되고 이제 누가 죽었다는 것도 이제 듣게 되고 체감을 느끼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울부짖었을까라는 것을 할 때 그때 혜태가 야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많이 풀어줬지 않았는가. 혜태 야구 선수들은 진짜 광주 호남에서는요 대접 극진히 받았습니다. 우리 야구 잘한다고. 그만큼 또 죽기 살기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아 타이거스 뭐 챔피언스 필드 뭐 야구장도 뭐 그렇게 지어놓고 멍석까지 다 깔아놓고 있는데 야구하는 걸 보면 복장 터지나요? 저렇게밖에 못하는가? 이게 제가 놀란 게
1982년에 프로야구가 출범을 했는데 1999년까지 18년 동안 5.18 날에는 광주 홈 경기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걸 느꼈었나요? 그거? 아니요, 그 지나고 나니까 뭐 그날 경기가 네. 없었다고 이제 그 정도지. 네. 근데 현역 시절에 탈모왕이라는 별명을 뭐 엄청 싫어하셨다고 하는데 좀 저라고 뭐 그 선수를 내가 8년 했는데 프로야구에서 네. 8년 동안 다 잘했겠어요. 83년도에 전기리그 끝날 때쯤에 삼관왕을 쭉 달리다가 교통사고 때문에 모든 걸 다 뺏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홈런 타점 장타력 같은 거 다시 싹 가져오겠다고 큰 소리를 쳐요, 제가. 그 해 다음에 또 84년도 2할 오픈, 네. 85년도 2할 6푼, 그리고 홈런 타점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탈모왕. 헬멧만 떨어지면 삼진이에요. 아, 머리가 빠지는 탈모가 아니라 모자가 벗겨지는 헬멧이 벗겨지는 거죠. 헬멧이 벗겨지니까 탈모왕이라고 그런 거고. 86년도 들어가면서 네. 홈런 야구 인생은 접겠다. 단타 위주로 해서 앞으로 선수생활을 가져가겠다 해서 86년도에 삼관왕을 다시 해요 또. 그래서 운동선수가 욕심이라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게 저한테 제가 제 스스로 느껴요. 욕심만 갖고 막 모자 떨어지고 스윙은 크게 하고 볼은 안 보이고 치면 병살 타고 그러니 답답하죠. 그래갖고 안타 위주로 다 그렇게 치다 보니까 홈런, 타점, 장타율까지 하고 우승까지 그냥 간단하게 하고 87년도, 88년도까지 우승을 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니까는 그냥 쉽게 다시 삼관왕하고 홈런하고 우승하고 그 다음에도 또 우승하고 그 다음에 88년도도 우승하고 3연패 할 때는요. 네. 광주에서 깨물 때, 야, 한번 져줘, 삼성한테 한번 져줘라. 그 말이 왜 나왔냐면은 네. 혜태가 연봉이 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야구는 좀 잘했는데 이제 기업이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조금 안쓰러운 면이 좀 있었죠. 그 감독을 못한 거에 대해서 진짜 뭐 아쉬움 같은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좀 아쉬움이 많죠. 왜냐하면 혜태에서 제 2인자는 김봉현이다라는 것이 팬들로부터 김봉현이 다음 혜태 감독 하지 않을까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제 김몽룡 감독한테 섭섭했던 게 그겁니다. 다음에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사탕 발림을 해놓고 자기가 떠날 때는 싹 나한테 그 좋지 않은 말로 인사만 하고 할 때 내 비장함을 좀 느끼고 스포츠맨들이 이렇게 의리가 없는가 슬픈 눈물을 머금고 혜태를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것도 야구고 그것도 인생이다 뭐 그렇게 정리를 그렇죠. 하신 건가요? 거기서부터 인생이 이제 곡절이 조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선수를 통해서 코치를 통해서 우승을 9번이나 했는데 네. 그 모든 스포츠라이트는 그 성과는 김홍룡 감독이 다 가져갔고 이미 김봉현 그러면 혜태라는 이름이 너무 깊게 배에 있어서 아 나는 단팀 가서 코치도 못하겠구나. 그래서 포기를 하면서 제가 어릴 때 꿈이었던 선생의 꿈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된 동기가 되죠. 세 번째 인생 키워드로 제2의 꿈을 꼽아 주셨는데 이게 그럼 그거랑 네, 그렇습니다. 1999년도 11월 달로 혜태에서는 이제 마감을 합니다. 야구로는. 네. 이제 감독도 안 됐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서울로 올라오게 된 동기도 조금은 제 잘못이 큽니다만은 빈털터리로 이제 올라오게 된 동기가 됐죠. 감독은 못 되셨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네, 이제 좀 모아가지고 광주에서 집도 큰 집에 살고 그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이제 그랬는데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엮여가지고 사기 싹 뺏기고 이렇게 이제 빈털터리로 올라오면서 네. 그야말로 슬픈 귀경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제가 혜태에서 떠나면서 피눈물이라는 걸 한번 흘려봤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가. 분명히 나는 내가 야구 열심히 하고 김홍현 말만 잘 듣고 하면은 당연히 나한테 감독 자리가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사람한테 가고 나는 어떻게 보니까 무용지물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야구만 잘한다고 이게 인생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집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해져요. 사람 기피증이 생기더라고요. 식당 가서 밥을 한번 먹는데 사람들 들어오는 입구에 등을 쥐고 앉아 있어요. 제가 사람만 보면 겁을 내고 손가락씩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 좋아서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심장을 막 휘젓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고 그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우울증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위축되고 사람이 네. 그러다 보니까 참 그 집사람한테 고마운 사람이라고 좀 항상 그러고 사는데 네. 딱 등짝을 치면서 당신이 아직 젊잖아요. 음,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실망을 하고 우울해하냐고. 하던 거 있잖아요, 공부. 내가 이제 그 운동선수 직원은 책을 좀 많이 갖고 다녔어요. 시합 네. 때고 뭐 시간 여유 있을 때마다 영어 테이프 듣고 이제 이런 것을 좀 했는데 다시 공부하라고. 아직 저 젊은데 선생님 목표 없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번쩍 했죠. 서점에 나가서 제가 필요한 책 몇 권 사가지고 그때부터 파기 시작합니다. 좀 사람이 절실하면은 네. 책이 다 외워져요. 그냥 몇 권이 다 외워지더라고요. 가지고 야구부가 있는 학교에 이력서를 한번 내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만났던 사람이 극동대학교 기획실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2001년도 수업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2의 꿈, 제2의 인생을 교수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일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정식 그 교수 발표를 하는데 제가 그 한 단계 뛰어넘어서 전임해서 조교수로 딱 발령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엄청난 인기도 받아보셨고 뭐 나락에도 뭐 떨어져 보셨고 뭐 마음고생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행복하신 거죠? 운동선수 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야구까지 네. 그리고 그 화려한 시간을 좀 다 접고 제가 교수가 딱 되는 순간에 네. 내가 지상 목표했던 학교 체육 선생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그 이상의 꿈을 더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2의 인생은 교수의 인생이다라고 봤을 때 참 교수 20년 네. 동안 활동한 정말 행복했습니다. 후배들 그리고 제자들을 길러낸다는 그 자부심도 있지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큰 긍지를 좀 갖고 있죠. 정말 행복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것 네. 같은데 앞으로 혹시 뭐 계획이나 그런 게 더 있으실까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조금 많은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도 펜을 잘 놓지 않고 책을 가까이 하는 것만 봐도 네. 참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있어서 고맙고 인생의 마무리도 행복한 순간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야구를 했던 광주 전남에서의 그 고향이라는 것은 제가 전주기 때문에 제 2의 고향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광주를 한 번씩 놀러 가면 지금도 어머니 품 같은 그런 정겨움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 제가 야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던 우리 호남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그 격정의 감동 같은 것을 지금도 느끼고 삽니다. 저는 지금 뭐 어차피 저 호남 사람이고 앞으로도 호남 사람이 그럴 것인데 잘 태어나서 잘 살았다, 잘 살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을 계속 갖고 갈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1950년대 뉴욕 양키스의 전성시대를 이끌며 15년 연속 올스타 그리고 10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일궈낸 전설의 메이저리거 요기 베라가 뉴욕 매치 감독 시절 남긴 말입니다. 김봉현 교수와 야구와 인생 얘기를 하다 보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 계속 떠올랐는데 시청자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어렵고 팍팍하다고 하는데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야구도 인생도. 저는 다음 주 호남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